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는 강수량이 60%였는데 오늘은 70%입니다. 하루 종일 온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비 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코인 왕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마켓하고 알트코인 전체 흐름을 보시면, 상승으로 잘 갔다가, 그래도 조금 하락이 돼서 끝났죠. 예, 많이 밀려서 끝났고, 알트하고 메이저 애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눌린 상태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기준으로 좀 보면, 자, 비트코인을 일단 좀 보시면, 제가 5,900에서 6천만원 기준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로 보시면 마이너스 4.8%로 빠져서 끝났죠. 자, 근데,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 뭐냐면, 지지선이 이탈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5,900만원 선이 어쨌든 결국에 종가선으로는 이탈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따져서 보니까 또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등 가능성. 그 무슨 얘기냐면 지지선은 이탈은 됐는데 비트코인만 보면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5,900 6천만 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반등 가능성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은 돼서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은 있지만 원래 지지선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좀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따져서 보니까 지금 재반등 가능성도 좀 잡히고 있어서 과연 반등이 나오면 6천만 원이 회복이 돼야 하는데 6천만 원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6천만 원이 회복이 안 되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회복될 거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좀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정도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6천만 원을 구간을 회복을 하냐, 정확히 따지면 5,900 한 7, 80만 원 되는데 6천으로 좀 잡아서 보면 6천이 회복이 돼야 다시 지지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종가가 이탈됐기 때문에 오늘에서 내일을 좀 봐야 한다. 만약에 6천만 원을 회복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 다시 재하락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6천만 원이 회복된다고 하면 다시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6천 회복 시에는 뭐 6천 한 300 정도까지도 반등 가능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애매한 구간이죠. 왜냐면은 지지선은 이탈됐는데 지금 전체 신호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중간하면서도 좀 혼란이 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을 기준을 잡으시고 6천이 회복돼서 끝나면 시장이 다시 갈 거고 6천 근처는 갔지만 종가로 다시 밀려서 끝나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240분봉에서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됐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이어서 과연 이제 그럼 하락이 어디까지 될 거냐. 만약에 6천이 회복 안 된다는 기준 하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6천만 원이 회복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크게 봤을 때 4,900에서 5천만 원까지는 폭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제 4,900하고 5천 구간도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등 구간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크게. 만약에 6천이 회복된다고 하면 5천까지 4,900까지 빠질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확률적인 좀 부분으로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천만 원을 회복한다 해도 전체 추세가 그때 이제 어디였죠? 5월 8일 날 추세 돌파가 됐는데 다시 밀렸잖아요. 5월 12일 날 다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하락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락장으로 들어는 왔지만
6천이 회복된다고 하면 이렇게 앞전처럼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6천이 회복돼도 완전히 살아난다, 그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6천 근처를 갔다 밀릴 경우, 회복이 안 돼서 밀릴 경우에는 다시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추세 전체로 봐서 돌파되기 전까지는 전체 하락장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은 추세 돌파 후 조정받고 재반등을 좀 노렸는데, 많이 갔으면 뭐 7,500에서 7,600 반등을 노렸었는데, 어쨌든 뭐 12일 날,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지선과 추세가 일단 다시 재차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살아는 나지 않고는 있지만, 지지선이 이탈은 됐지만,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애매하지만, 오늘 내일 정확히 살펴보고 6천이 종가로 끝나는지 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보시면, 이더리움도 이제 제가 체크를 해서 봤는데, 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메이저는 안 빠진다, 이더리움은 안 빠진다,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빠진다. 빠져요. 뭘 안 빠져요. 빠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월봉에서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수익은 나는데, 수익 먹고 안 빠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그랬죠. 400만원 후반대, 500만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쵸? 중장기로 보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짧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얘도 보시면 오늘 아침 9시 기준이죠. 종가가 458만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475만원이 지켜주지 못하면 떨어질 거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 반등은 2% 올라가는 건 일시적인 반등이고, 그럼 뭐예요? 지금 추세 자체가 이더리움은 꺾였습니다. 제 기준에선 꺾였어요. 뭐라고 한들 내 기준에서는 꺾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에서 흐름이 좀 눌리고 있고, 일봉에서도 지금 추세가 꺾였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뭐예요? 물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고점에서 음봉으로 눌리면서 거래가 증가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걸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사서, 그러니까 짧게 보는 사람만 조심하자는 거죠. 짧게 고점에 사지 말고 단타 치지 말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탈출 가능성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 왜요? 지지선이 이탈됐죠.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요. 비트코인 지지선 이탈됐고, 이더리움 고점 대비해서 지지선 이탈됐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에서 240분봉으로 보시면 추세 자체도 어때요? 이더리움 보시면 계속 상승세로 타다가 하락 전환이 되었죠. 그렇죠? 하락 전환이 그냥 됐나요?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 들어갔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나타났다. 자리가 따지면 13일 새벽 5시가 되겠네요. 근데 새벽 5시를 제가 유심히 놓고 보니까 이때 뭔가 많아요. 아침에 새벽 5시에서 뭐 8시 사이, 그때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좀 그렇게 체크해서 봤지만, 자, 어쨌든 흐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얘도 지지 구간이 475만원 요 자리였죠. 그쵸? 요 자리가 결론적으로 이탈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468만원 자리가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주봉, 일봉, 월봉, 분봉 꺾였어요. 일단은 회복된다 한들 지금 상태는 꺾였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결론은 그거죠. 꼭대기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꼭대기 있는 거 사봐야 꼭대기 있는 뭐 사람만 괴로운 상태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그래요. 제가 이제 왜 자꾸 꼭대기 거 사지 말고, 그것도 메이저를 사지 말고, 왜 알트코인, 그것도 못 올라간 거, 지금도 못 가고 있는 애들 왜 사라고 하는지, 에,
대해서 왜 사라고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애들 왜 공략해야 되고, 마로나 밀크 이런 애들, 펀디 이런 애들 왜 공략했을까요? 쓸데없이. 전혀 쓸데없이 공략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좀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캔들로 차트 있죠, 차트. 캔들이나 이평선을 놓고 지지선이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추세로 놓고 보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지표인데, 사실 지표에서도 어제 요 하락이, 오늘 아침 종가로 끝났던 요 하락이 이제 첫 스타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지언정 전체 하방이 다시 하락으로 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의하셔라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리플이 잘 올라갔습니다. 오늘 얘도 종가로 보시면 8%가 넘어서 끝났죠. 자, 다시 이제 2,000원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원을 넘어서 끝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 봤을 때, 최근에 단기 흐름에서 봤을 때 2,000원을 넘어갔다는 왔지만 몸통 자체로 2,000원이 넘어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가 됐든 뭐 다음 주가 됐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리플이 2,000원 넘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 좀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뭐예요? 어제 자리 시점을 보시면 거래가 많이 그래도 붙었습니다. 엄청 큰 거래가 붙은 건 아니지만 평소 과거에 크게 나왔던 거래의 절반 정도의 거래는 나타났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좀 흐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단타나 단기 공략을 해도 요런 애를 잡고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좋게 본다든지, 좋긴 좋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야중에 다시 투자하든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갔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상 보시면 무슨 그림이 그려지나요? 일봉에서는 2,000원이 넘어가서 끝나면 가장 좋은 자리인데, 주봉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1,900원만 넘어서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주봉상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오늘 일요일이죠, 이제. 그럼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만 월요일까지만 아침 9시까지 1,900원만 넘어서 끝나면, 주봉상에서는 1,900원이 넘어서 끝나고 일봉상에서는 2,000원만 넘어서 잡아준다면, 자리가 잡힌다면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추가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그림을 그렇게 좀 그려봤고요. 거래가 감소되면서 반등과 조정이 같이 나왔는데 1,900원을 다시 돌파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봉상에서 이런 흐름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한 주 동안 그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5일선을 이탈했다가, 그쵸? 이탈했다가 거의 1,500원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이번 주에 회복하고 나서 5일선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봉상 기준으로 단기 정고점을 몸통 기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끝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강한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라고 뭐 확답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리플의 어떤 강세로 인해서 상승을 보고 있어요, 사실. 리플이 1,900원 위에서 끝났을 때는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리플이 한번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한 번의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봐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까지 해서 일단 단기 흐름은 좀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플이 다시 이런 어떤 흐름을 잡아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끝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큰 시세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제가 오늘 원화 업비트 쪽으로만 다 체크해서 봤을 때는 리플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 라인에 있는 애들 중에서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지지선도 돌파가 돼서 다시 이제 단기 정도 좀 더 노려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과 어떤 거래와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다음 주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다가 많이 올랐어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전고점 돌파 기준으로 해서 공략을 했던 코인인데, 뭐 좋습니다. 뭐 뭐든지 다 좋아요. 뭐 봐도 되고 구경을 해도 되고 조금만 사도 되고 많이 사는 건 안 되죠. 그쵸? 예, 많이 사는 건 안 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지금도 준비는 해야 돼요. 시장이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대장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현금화 50%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고, 내 코인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 코인 빠져도 괜찮습니다. 막 50%, 60% 빠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현금화 50%는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 야중에 추매 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오면 상승장 탔을 때 전체 돌파가 나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단가도 낮추면서 반등장 나올 때 대부분 다 수익을 먹고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50%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타나 짧은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먹고 좀 빠지시는 게 좋고, 요 에이다라는 회사를 믿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 스타일대로 접근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다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잘 간 코인 중에 하나죠. 전고점 돌파가 이번 달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올라가고 뭐 한다고 해도 꼭대기에서 잡는 건 절대 안 된다. 지금 시점에서 잡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단가 싸움이에요. 단가 싸움. 누가 요걸 잘 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라는 코인을 샀냐 B라는 코인을 샀냐 중요한 게 아니고 단가 싸움이다. 예, 누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냐, 누가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화를 많이 해놨는지, 결국에는 뒤에 가서는 다 그렇게 자리가 좀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들으신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이나 내 코인이 하락이 나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에서는 열심히 달려도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항상 기준이 뭐다? 분할 매수, 현금 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만 좀 체크해서 두시고 예,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제가 실시간 방송이 밤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기준은 제가 언급드렸던 코인들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그냥 제 기준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부분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산 꼭 챙기시고 우비 장착하시고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